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샛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2025년 검정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1회 시험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중졸 검정고시 기출 해설 특강을 진행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회 기출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한번 쭉 훑어 보셨나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기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질량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측정한 물체의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구에서 측정한 물체의 질량이 3kg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체를 달로 가져가서 측정을 할 때 그때 질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얘기를 합니다.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뭐 지구에서 측정을 하던 달에서 측정을 하던 아니면 뭐 목성 아니면 갈 수만 있다면 뭐 태양 이런 부분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측정을 하던 간에 고유한 양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3kg이었다면 지구에서 3kg이었다면 달에서도 3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주시면 3kg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질량이라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일정한 값이죠. 그래서 달에서도 3kg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빛의 색이 누구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장치에서 쓰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이 들어가고 있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빛 같은 경우 삼원색이 누가 되냐면요. 바로 빨, 초, 파 요렇게 세 가지가 4번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누구누구가 합성이 되어가지고 어떤 그런 빛이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주실 때는 빨초파에다가 빨간색을 한번 더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노, 청, 자 요렇게 해서 7글자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빨, 초, 파, 빨, 노, 청, 자 빨, 초, 파, 빨, 노, 청, 자.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일단 빛의 삼원색을 봐주셨을 때 빨초파가 빛의 삼원색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초록색하고 파란색이 있으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기억하고 초록색을 합성을 하면 노란색이 된대요. 자, 노란색이 된다라는 건 누구요? 빨간색과 초록색이요. 그러면 빨간색과 초록색이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하고 초록색 빛을 합성을 해서 노란색 빛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둘 다 빨간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빛의 색은 빨간색.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지, 스위치, 그리고 동일한 전구, 가와 나로 구성한 회로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를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닫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도 불이 켜질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음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가에도 불이 켜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옳은 것을 한번 골라주시면요. 가에 불이 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옳은 설명이 될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지부터 해가지고 연결이 끊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나의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자, 나의 밝기는 더 밝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을 병렬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전압이 일정하게 걸리는 상황이고 저항도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밝기는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가와 나는 직렬로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가닥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병렬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우리가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지금 스위치를 닫게 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연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 불이 켜진다. 아이고, 불이 켜진다. 정답은 우리가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른 것도 한번 다시 봐주시면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처음에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밝기 같은 경우는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V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자, 여기에 3V가 걸리고 그리고 병렬로 연결이 되면 똑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든 거예요. 3V였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여기 3V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항 같은 경우도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하고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류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밝기 같은 경우는 더 밝아진다가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B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라는 것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A 같은 경우는 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열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운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둔해지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A는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B 같은 경우는요, 열을 얻고 있습니다. 열을 얻어요. 열을 얻게 되면서 운동 같은 경우는 활발해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온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고 B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A하고 B가 온도가 같아진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열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는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열평형이 되었을 때의 온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25도입니다. 그래서 열평형 온도는 25도가 되겠고요. 12분일 때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두 A와 B의 이 온도는 같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4분에 한번 봐주시면 4분은 지금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아니죠. 지금 8분 정도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4에서 8분 사이에 이 부분입니다. 4에서 8분 사이에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되냐면 A는 열을 잃기 때문에 운동은 둔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물체의 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여기에서 지금 공이 이 위치에 있었는데 1초 후에 사진을 찍었더니 공이 이 위치로 지금 옮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시간 같은 경우는 1초가 걸린 거고요. 거리 같은 경우를 봐주셨더니 0에서 5,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니까 아, 5cm 이동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물체의 속력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속력이라는 것은 시간 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5cm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1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기에 주어진 단위를 봐주셨을 때 센티미터에다가 초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cm per sec, 1초에 5cm를 움직이는 속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5cm per sec 이렇게 속력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A 지점에서 자유낙하시킨 공이 B 지점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15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요.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A 위치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15줄이었다면 B 지점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15줄. 어디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여기 있었던 친구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위치 에너지가 지금 최대값인 친구였는데 내려오면서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거든요.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는데 어찌됐건 이들의 합 같은 경우는 일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 결과적으로 A에서 15줄이 되기 때문에 B에서 15줄. 정답은 4번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살펴볼게요. 온도는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찾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력과 부피가 무슨 관계인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압력이 커지게 되면 부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반비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오는 이 법칙이 뭐냐면 바로 보일 법칙이 되겠고요. 이 보일 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오죠. 뭐냐면요. 바로 P하고 V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P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압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V라는 것은 바로 부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를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를 곱했을 때 여기는 지금 40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봐주시면 압력하고 부피를 곱했을 때 4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압력하고 부피를 곱했을 때 4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20,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1기압에서 얼음을 가열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는데요. 자, 온도 A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얼음을 가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같은 경우는 얼음, 즉 고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가열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냐면요. 고체였던 친구가 액체로 상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체가 액체로 모두 상태가 바뀌어서 이제 액체가 됐으면 이제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 여기는 또 왜 가열해주고 있는데도 온도가 일정한 걸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냐면 상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상태가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액체가 기체로 모두 바뀌면 이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지금 이 구간이 되잖아요. 즉,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의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상태 변화는 바로 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해서 정답은 바로 기화.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살펴볼까요? 큰 공 1개가 있고요. 작은 공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분자, 모형을 나타내는데요. 자, 이 모형으로 표현하고자 한 물질의 화학식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좀 의미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큰 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은 것이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A라고 가정을 하고 이 친구가 B라고 가정한다면 A라는 친구는 하나고요. B라는 친구는 4개입니다. 근데 1이라는 숫자를 생략을 하니까 A, B, 4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그런 분자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 하고 있는 거 누굴까요? 지금 봐주시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생략이 되고 요거 4가 되니까 이 친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얘는 어떠냐면 1이라는 숫자와 2가 되니까 얘는 하나와 2개가 되는 거고요. 얘는 2개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1개와 3개가 되죠. 자, 여기에서는 1대 4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물과 식용유를 분리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나타냈는데요. 바로 이것은 분별 깔때기 되겠습니다. 자, 물하고 식용유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용한 물질의 특성 무엇일까요? 물하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요, 이 두 액체거든요. 이 두 액체 같은 경우를 막 이렇게 섞으려고 해도 일단 섞이지 않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고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밀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밀도라는 것은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밀도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위에 있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친구가 밀도가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밀도는 빽빽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우리가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구하실 때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밀도를 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친구 같은 경우가 아래쪽, 밀도가 작은 친구가 위쪽에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액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자, 두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막 이렇게 흔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하고 식용유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걸 막 흔들어요. 흔들었다가 둬도 섞이지 않는 그런 액체여야 되고, 그리고 밀도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런 분별 깔때기로 분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특성은 바로 밀도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2가 생성이 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자, 산화구리2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다면 이 자료가 없더라도 떠올리셔야 돼요. 산화구리2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하고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또 해석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리가 4일 때 산소가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1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구리하고 산소는 4대 1의 질량비가 되는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을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리하고 산소는 4대 1,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의 부피 모형을 나타냈어요. 자, 지금 수소기체 2리터, 산소기체 1리터가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되게 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지금 수증기가 지금 박스를 봐주시면 한 박스, 두 박스, 그래서 2리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산소기체는 1리터. 그러면 얘는 한 박스, 두 박스, 2리터 해가지고 정답 2번 해서 끝.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더 하시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부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얘하고 더해서 3 이렇게 하시면 틀리십니다, 여러분. 부피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그림 자료가 나온다면 2대 1대 2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한 번에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지만 그림 자료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완성을 해주시면 되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누구를 만든다라고 얘기했냐면 수소하고요,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기체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이 되고 있죠. 요럴 때
이럴 때는 이들 사이에 부피비가 일정한 부피비가 유지가 되죠.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H2로 존재하고요. 산소는 자연 상태에서 O2로 존재합니다. 수증기는 H2O 이렇게 되죠. 자,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수가 같아야 돼요. 자, 지금 O가 2개니까 여기도 2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2라는 숫자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H가 총 4개가 되니까 여기도 4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적어봤냐면요. 자, 요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가 개수입니다. 화학식 앞에 숫자 없지만 1이라는 거 생략된 거죠. 요거 개수예요. 자,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 개수입니다. 자, 개수비를 봐주셨더니 2대 1대 2죠. 이 개수비와 부피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2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2대 1대 2가 되어서 2리터 이렇게 찾아주실 수도 있으셔야 해요. 그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학 반응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수비를 찾으시고요. 이 개수비와 부피비, 이 기체 사이의 이 부피비가 똑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생물을 5가지 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균계에 속하는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균계 같은 경우를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 오해를 하시냐면 균계? 무슨 균? 포도상구 균, 대장균, 젖산균 이런 것이 균계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균계는 누가 되냐면요. 버섯, 곰팡이 이런 친구들이 바로 균계입니다. 그래서 버섯이 바로 균계.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균계는 버섯, 곰팡이 이런 친구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광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합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하고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이렇게 자료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 광합성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광합성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일단 물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자,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재료가 되고요. 그리고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양분,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산소라는 기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세요. 기억 같은 경우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누가 문제로 또 출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광합성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생성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15번 사람의 귀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에서 D 중에서 지금 A, B, C, D가 있는데요. 설명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우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귓바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고막이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3개의 반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몸의 회전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C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바로 달팽이 모양이죠. 달팽이 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귀의 구조에서 3개의 반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요 C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C 찾아주시면 되겠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몸의 회전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인다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우리 무조건 반사에 대한 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조건 반사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갓난아기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봐주시면 큰 소리를 들었어요.
큰 소리를 이렇게 듣고 손으로 귀를 막는다라는 건 사실 큰 소리가 났을 때 그냥 꾹 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시끄러우니까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귀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한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네? 큰 소리가 나네? 그럼 일단 내가 여기서 자를 피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귀를 막을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반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 건널목에서 빨간 신호등을 보고 멈춘다. 이거 학습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건널목이 있고 이 건널목에서 신호등 색깔이 빨간색이면 멈추세요라는 거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반사의 예에 해당하지 않죠. 자, 날아오는 공을 봅니다. 그냥 날아오는 공을 보고 만약에 축구 선수는 발로 축구 공일 경우 발로 이렇게 찰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구 선수라면 농구공을 이렇게 날아오는 공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무조건 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요. 무릎을 고무망치로 칩니다. 저절로 다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들어야지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우리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동물세포, 동물 체세포 분열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시기인지를 좀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염색체가 두 가닥으로 분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리된 염색 분체가 양쪽 끝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나왔는데요. 일단 간기 같은 경우는 2배로 이제 DNA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제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전기 때 드디어 염색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때는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이 이루어지는데, 중기 때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방추사가 동원체에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그리고 후기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방추사에 의해서 이 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분리된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분리된 염색 분체가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후기. 정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그림은 수은종의 둥근 완두와 수은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를 해서 자손 일대를 얻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기역 니은의 유전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지 R은 스몰 R에 대해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은종의 둥근 완두 라지알로 보시면 되겠고요.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스몰 R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라지알에서 자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라지알이라는 생식세포가 되겠고, 스몰 R에서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스몰 R이 됩니다. 그래서 라지알하고 스몰 R이 결합을 해서 자손 1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는 스몰 R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라지알 스몰 R을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까지요. 우리 몸의 기관계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 설명을 보시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 소장, 대장 등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 작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바로 작게 소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크기가 큰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흡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흡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영양소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분해를 하는 과정 바로 소화기관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관계는 소화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0번 암석의 공통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규암, 대리암, 편마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 이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변성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변성암 같은 경우는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요. 그 암석이 열, 압력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성질이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 화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열을 받거나 압력을 받게 되면 화석이 망가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석을 보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누구냐면요. 화성암의 특징입니다. 화성.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친구들은 화성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화성암. 자, 열과 압력을 받아서 그렇죠. 성질이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변성암의 특징이 되겠고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요거 누구냐면요. 퇴적물이니까 퇴적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요 퇴적암에서 특히 화석 같은 경우를 많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암석의 공통점 우리 변성암이 되기 때문에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자,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성, 목성형 행성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냐면 목, 토, 천, 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계 행성 중 두 번째로 크다. 제일 큰 게 목성이고요. 두 번째로 큰 것이 바로 토성입니다. 그리고 뚜렷한 고리가 있는 것. 토성의 굉장히 큰 특징은 뚜렷한 고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토성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는 별 A에서 D까지의 색깔을 나타내는데요. 아니, 색깔을 나타내는데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청백색, 노란색, 백색, 붉은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어떤 색을 띠고 있냐면 바로 적색,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색, 푸른색, 파란색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낮은 거 찾아주세요. 적색을 찾아주시면 되죠. 붉은색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 나타내고 있습니다. A, B, C, D 중에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 누굴까요? 자, 일단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지금 기온이 낮아지고 있어요. A 낮아지고 있고 B는 높아지고 있죠. C 낮아지고 있고 D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증기가 거의 없어가지고요.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A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데 C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 오고 비 오고 하는 기상현상 발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C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포화 수증기량,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올려주시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 같은 경우를 봐주시면 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금 봐주셨을 때 한 요 정도가 되니까 한 뭐 27, 8 정도가 되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7이라고 보시고요. 그런데 이 30도에서 이만큼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포화 수증기량인데 그만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을 곱해주시면 어때요?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화 수증기량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수증기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자, 지금 B하고 C를 봐주시면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인데 B는 거기에 비해서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고 C는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 습도가 이 그래프 곡선에서부터 멀어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곡선 상에 딱 있으면 어때요? 100% 되잖아요. 지금처럼 100%.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지금 A구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우리가 대략적인 값으로 계산을 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대 습도를 봐주셨을 때 이 포화 수증기량 곡선 상에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주시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구에서, 자, 지금 여기 지구고요. 어떤 별을 봅니다. 자, 별 S를 보는데 여기에서 별을 봤을 때 이 위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는데요. 반 바퀴 돌면 6개월이 걸리겠죠. 자, 6개월 후 이 위치에서 똑같은 별을 관측을 하는데 자, 지구에서 별을 봤고 6개월 후 또 별을 봤을 때 그때 나타나는 값이 시차예요. 근데 요 시차 0.6초인데 요거 시차의 2분의 1이 바로 뭐냐면 연주시차입니다. 시차의 2분의 1. 지금 나와 있는 건 시차고요. 시차의 2분의 1이 연주시차가 되기 때문에 자, 0.6의 절반 값이 되는 것은 바로 0.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연주시차는 시차, 지금 주어진 시차의 절반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모두 좀 해결해 보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연주시차의 개념, 변성암, 암석의 개념, 그리고 소화, 계, 그리고 표면 온도, 그리고 뭐 빛의 삼원색, 보일 법칙, 질량.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거의 대체적으로 기본 용어, 의미 파악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학습적인 부분에서 의미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점수를 어느 정도 조금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